네, 18강입니다. 예, 이번 시간의 제목은 뭐예요?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인데요. 탕평 정치는 18세기에 있었던 영조와 정조의 정치를 탕평 정치라고 불러요. 탕평, 뭐 같아요? 뭐 여기 나오기로는 왕도 탕탕, 왕도 평평, 이걸 뭐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평한 정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세도 정치라는 것은 19세기에 외적들이 했던 그런 정치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왕조 500년의 흐름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밑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일단 여기 보세요. 16세기, 17세기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본 건데요. 우리가 15세기 말부터 16세기 한 전반까지 훈구파와 살인파가 싸웠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화. 네, 사화 매우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건 우리가 배웠고요. 근데 16세기 말에 이제 살인파들이 다시 정계에 올라오니까 훈구파들이 없어졌어.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게 바로 붕당정치입니다. 붕당정치가 언제 시작이 되어서 언제 마무리가 되었느냐 이렇게 몇 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7세기 거의 다가 붕당정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붕당정치는 한 150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붕당정치 그리고 앞에 한 25년, 뒤에 한 25년 이 정도를 우리가 붕당정치로 보시면 돼요. 아마도 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붕당정치가 변질이 되겠죠. 붕당정치, 변질, 일당 전제와 같은 말인데요. 그 각 당들이 건강한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당을 완전히 정치 보복하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환국.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환국이라고 그래요. 환국이 17세기 말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건데요. 이제 오늘 배울 건 바로 18세기의 탕평 정치입니다. 한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5년 빼고 한 75년 정도 돼요. 근데요, 18세기에 이 가운데 있죠. 한 50년. 이만큼이 바로 영조예요. 그리고 끝에 한 25년 이 정도가 바로 정조이고. 그러니까 18세기는 중엽 그러면 거의 영조예요. 그리고 후반 그러면 정조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것이 영조의 오답이 정조예요. 정조의 오답은 영조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또 보시면 19세기에 가게 되면 외적들이 한 60여 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되는데 외적들이 권력을 잡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왕이 누구냐면 순조, 헌종, 철종, 순, 헌, 철 한 3대 왕 동안에 한 60여 년 동안에 외적들이 득식을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셨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오답은 누구라고요? 정조라고요. 네, 영조 정조는 키워드가 좀 많아요. 예, 영조는 일단은 영조 초기에 영조 4년 차에 큰 반란이 한번 일어났어요. 읽어보세요. 뭐예요? 이인자의 난이다 그래요. 이인자가 주동을 했지만은 이인자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신난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영조는요, 그래도 일단은 왕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당파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기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영조를 도와줬던 게 영조가 왕이 되도록 도운 게 바로 노론이었거든요. 노론이 아니 우리를 팽시키고 다른 사람을 등용한단 말이야? 계속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 노론 중심으로 자리를 꿰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노론 아닌 다른 당파, 즉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가 일으킨 것이 바로 이인자의 난, 무신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로 영조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아둡시다. 그리고요, 영조하면 영조와 정조의 공통점이 사실은 탕평이라는 말은 맞는데 탕평비, 야, 참 중요한 말이에요. 탕평비를 세웠다 이런 말은 정조에겐 쓰지 않아요. 이건 정말 비석인데 돌멩이 세운 건데 이거는 영조에게만 쓴다니까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탕평비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죠? 돌멩이에요, 돌멩이. 근데 이 탕평비는 누구에게만 쓴다고? 이거는
영조에게만 쓰는 거예요. 정조도 탕평정치했어. 탕평책을 썼지만 탕평비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꼭 좀 기억하세요. 또 밑에 보시면은 영조의 1등답이 나오고 있네요. 영조 1등답은 바로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균역법이 좀 어려우시면은 균을 군으로 읽으면 돼요. 군역법. 우리가 군역을 이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 군대 가는 거야. 현역군이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군포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현역군인의 경비를 대주는 또는 그 가정의 경비를 대주는 그런 보인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현역군인 가지 않고 이렇게 군포를 내는 게 사실 사람들에게 엄청 부담이었어요.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나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군포가 부담이 너무 컸다 이거야. 그런데 이 영조 대왕께서 군포를 줄여준 거예요. 얼마나 줄여줬대요? 보니까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필에서 1필로 반으로 줄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이거 사료가 나온 적이 있었네요. 이게 언제일까요? 52회에 사료 보시니까 양력의 폐단을 염려하여, 양력의 폐단이야 뭐 조선시대에 염려하는 건데요. 방법이 이거예요. 군포 1필을 감하고 2필에서 1필로 줄여주었다. 군포의 부담을 줄여준 사람이 바로 영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수해가 심했던 개천, 지금의 청계천을 말하는데요. 여기를 준설했어요. 준설했다 청계천을. 그래서 준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준천을 하는 그런 관청이 바로 준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결국 같은 말인데요. 청계천 준설, 바로 영조가 했어요. 당시에 청계천이 범람을 해서 홍수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청계천 준설을 통해서 홍수도 막아보고 거기에도 일자리 생기니까 실업 문제도 해결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영조입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죠? 또 하나,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대요. 신문고는 언제 설치했었죠? 태종이죠. 그렇죠? 태종이 신문고를 설치했는데 저 제도는 태종 때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다가 영조 때 다시 부활한 겁니다. 영조는 이런 걸 잘해요. 이전에 했던 좋은 제도 중에서 뭔가 그 제도를 발굴해내가지고 다시 하는 거 있죠. 이미 18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전 했던 것 중에서 좋은 거를 다시 하는 거. 그게 바로 영조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속대전. 속대전은 말 그대로 대전의 속편이에요. 무슨 대전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죠. 그죠? 경국대전. 경국대전의 속편인 속대전을 편찬했다. 이게 바로 영조가 한 거야. 다시 하네요. 그죠? 부활 전문가, 다시 하는 전문가. 그게 바로 영조예요. 속대전. 이것도 균역법과 마찬가지로 영조의 1등답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영조가 명령을 내려서 한국학 백과사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동국문헌비고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별명 자체가 뭐라고요? 한국학 백과사전, 우리나라 이야기 쓴 그런 백과사전이 바로 동국문헌비고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영조였어요. 여러분 근데 영조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영조의 아들은 사도세자죠. 장원세자라고도 합니다. 장조라고도 불러요. 여기 보세요. 근데 사도세자가 죽었어요. 영조의 아들이 죽었어. 영조가 뭐 죽였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정조가 봤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아버지의 죽음을 정조가 본 거예요. 질문, 영조와 정조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아예 안 좋았다기보다 정치 세력이 좀 달랐어요. 영조편은 노론입니다. 노론. 그리고 정조편은 소론, 남인. 노론이 아닌 사람들이 정조를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정책도 많이 달라요. 이제 다른 정책을 두고 있는 정조 보겠습니다. 정조는 몇 년도래요? 1776, 1800, 바로 18세기 후반인 거예요. 정조는요, 그 다음 장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초계, 문신,
초계 문신 뭔 뜻 같아요? 초계, select했다, 선택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초계 문신, 이건 약간 그런 뜻이에요. 정치 엘리트 양성제도. 이미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야, 이 사람은 유능해 보인다 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재교육하고 키워주기 위해서 초계 문신이라는 제도를 두었어요.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같은 사람을 다시 뽑아가지고 재교육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초계 문신 제도예요. 정조의 아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초계 문신입니다. 초계 문신 제도도 운영을 하면서 정조의 학문연구소이면서 정조의 친위 세력이면서 정조의 오른팔의 역할도 했던 게 바로 규장각이거든요. 이 규장각은 아주 정조가 만든 것으로서 정조의 즉위 원년에 만든 아주 중요한 학문연구소예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자리도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규장각 검서관입니다. 규장각 검서관이 뭔 뜻이냐면 뭐 사실 높은 직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왕이 규장각에 가면요, 사실 민폐인데요. 왕이 막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근데 왕이 가면 왕이 그 규장각의 그 학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서 그거를 받아 적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검서관이에요. 급은 높지 않지만은 왕 옆에 찰싹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만큼 중요한 자리가 없어. 근데 이거를 서얼들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래요. 첩의 자식인 서얼들에게 규장각 검서관을 맡겼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정조가 안아준 사람들이 바로 첩의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충성이겠어요. 그죠? 정조가 사회에선 다 나 몰라라, 그리고 좀 낮게 보고 하는 그런 서얼들을 정조가 꽉 안아줬으니까 서얼들이 엄청 충성하면서 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서얼 문제에서 또 아주 중요한 답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규장각 검서관에 서얼이 등용되었다는 거예요. 꼭 좀 알아두세요. 또 하나, 정조가 좋아했던 도시가 있죠? 경기도 수원입니다. 그 수원에 쌓은 성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화성. 약간 그 정조는요, 수원을 자급자족적인 그런 자신의 개혁의 이상을 과시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만석거, 만년제, 충만제와 같은 그런 저수지도 만들었는데요.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4개 정도의 저수를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는 잘 발견되지 않고 한 3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 만석거, 만년제, 충만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정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저 저수지 이름. 또 정조의 개인 부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장룡영이라는 군대입니다. 장룡영은 서울부터 수원까지 정조가 행차할 때마다 호위하면서 다닌 그런 군대예요. 처음에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정조가 워낙에 군사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시에 장룡영의 군사를 많이 늘렸거든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장룡영의 내영은 도성을 중심으로 그랬어요. 근데 외영이란 말이 있어요. 외영. 이 군대가 내영이 있고 외영이 있는데 외영은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대요. 시험에서 막 혹시라도 장룡영 이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장룡영 외영이라고 나오면 수원 화성 쪽에 있는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룡영에 내영이 있고 외영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정조는 신의 통공을 발표했어요. 신의 통공은 신해년에 통공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인데 신해년이 여기 나오는 1791년이에요. 신해년. 통공정책 뭔 뜻일까? 통정책은 바로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야. 아니 이 말도 어려운 말이다. 금난 정권. 이거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난전권. 사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난전이 뭐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장사할 수 있는 자유상인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금난정권이에요. 당시에 시전상인들이라는 정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상인들이 그 자유상인들, 난전들이 난전을 펴고 장사를 하면 가서 함지박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금난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지했다는 건 바로 자유상인들이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정조는 제가 보기엔 정말로 똑똑한 사람 같아요. 금난정권을 폐지해서 결국 자유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허락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라는 거예요. 정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상인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훨씬 더 조선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똑똑하죠? 예. 또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장각이라는 것도 정조가 초기부터 만든 거예요. 근데 정조도 영조와 마찬가지로 법전을 하나 만들었네요. 아까 우리 영조가 만들었던 법전은 뭐라고 그랬죠? 속대전. 경국대전의 속편 속대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러면요, 대전이 뭐뭐가 됐어요? 경국대전이 있고 속대전이 있고 두 개 생겼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합해서 편찬하면 정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대전 통합 편찬, 대전 통편, 이걸 편찬한 게 바로 정조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경국대전은 어느 왕 때예요? 조선의 성종이죠. 속대전은 영조죠. 그리고 그 대전들을 모아서 통합 편찬하는 대전 통편은 정조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또 하나 바로 동문이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외교문서 모음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중 관계사, 한일 관계사 연구하시는 지금 분들이 거의 뭐 바이블처럼 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동문휘고입니다. 외교문서 모음집, 이거는 정조 거냐 아니냐 보통 그렇게 시험에서 물어요.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이덕무, 박제가 등 이게 누구게요? 이게 바로 규장각 검사관 대통령이 되었던 서울들인데요. 이들이 만든 훈련 교본이 바로 무예 도보 통지예요. 현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창 쓰고 칼 쓰고 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는 그런 훈련 교본이에요. 무예 도보 통지. 뭐 그 군대에서도 보는 그런 책이 바로 무예 도보 통지입니다. 이게 바로 정조 때예요. 정조는 군사에 관심이 많았군요. 장룡령도 있더니 무예 도보 통지도 있네요. 네, 그 다음은 세정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 뭔 뜻 같아요? 세, 이게 바로 외척들의 큰 세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순종, 헌종, 철종에 이어지는 3대 왕 동안에 안동임씨, 풍량주씨 등의 외척들이 득식을 하면서 전횡을 일삼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외척은 바로 안동 김씨예요.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 외척들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회의를 차지하고 자기의 의견이 회의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회의가 바로 비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변사가 외척의 세력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이걸 차지하려고 외척들이 난리를 피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종치 기간 그 외척들이 정치하는 이 시기에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삼정, 세계정, 바로 전정, 군정, 환국의 문란인데요. 전정의 문란은 세금 제도가 문란해진 거예요. 또 군정의 문란은 군포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환국이라는 것은 뭐 봄에 곡식을 꿔주고 가을에 받는 제도가 환국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꾸지도 않았는데 꾼 것처럼 장부를 해놓거나 또는 한 가마니만 꾸고 싶은데 두 가마니 꿔가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꿔가는 뭐 이런 많은 패턴들이 이때 생겼단 말이에요. 전정군정 환국의 문란, 이게 바로 삼정의 문란인데요. 이게 세종치기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농민들이 좀 힘들었겠군요. 또 이 세종치기 안에는 이양선이 많이 나타났대요. 이양선, 한문을 잘 보세요. 뭔 뜻 같아요? 다른 모양의 선박, 이양선. 아니 우리나라 배에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배가 아닌 것 같아. 서양의 배, 이게 바로 이양선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하는 것도 뭔가 그래서 기대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세종치기의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가 아주 유행을
보게 된 거예요.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정감록은 내용이 좀 웃겨요. 이거는 정치성을 가진 진인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건데 이씨 조선에서 정씨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뭐 그런 그 예언사상 그게 바로 정감록인데요. 요게 이제 조선 후기에 많이 유포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하고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으면 이런 게 생겼겠어요. 그죠? 네. 정감록도 같이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이 세종체계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주 사회가 힘들고 농민들도 고통을 받고 하다 보니까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반란은 딱 두 개입니다. 순조 때 일어난 홍경래의 난, 그리고 철종 때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예요. 두 개 있죠. 뭐라고요?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인데 결국엔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임술 농민 봉기, 홍경래의 난, 임꺽정의 난은 아니에요. 알았죠? 임꺽정의 난은 16세기 명종 때입니다. 자주 같이 나오는데 임꺽정의 난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명종 때. 꼭 기억하시고 지금 배울 거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순주 때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가 중수상인 영세농민 광산 노동자들을 규합해서 일으킨 반란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왜 일어났게요? 이게 여기 별표, 이게 원인이에요. 서북인에 대한 지역 차별. 더 짧게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지역 차별 이거예요. 사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지역은요,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제가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 이게 바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강. 이게 바로 청천강입니다. 그죠? 청천강 북쪽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쟤네 왜 반란 일으킨 거야? 그랬더니 거기 차별받는데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인이 지역 차별인 거예요. 서북인에 대한 지역 차별. 도대체 어떤 차별이 있었길래 지역 차별 때문에 반란까지 일으킨 거예요? 여기 출신들은요, 과거에 급제를 해도 승진이 안 돼. 그런 거 문제가 있었어요. 또 여기는 그래도 광산이 많고요. 그나마도 상공업을 통해서 여기는 먹고 살았는데 그 상공업을 좀 억압한 거예요. 모든 조선의 상공업제도가 이 서울에 있는 이 상인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쪽에서는 상업도, 광업도, 공업도 아주 못하도록 뭔가 잠체, 잠상 이러면서 계속해서 탄압을 한 거예요. 이런 차별들, 이것 때문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홍경래는 자기를 평서대원수라고 그랬어요. 평서대원수가 뭐게요? 홍경래가 자기한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붙인 거야. 콜미 평서대원수 그랬다니까. 세상에 평서대원수는 홍경래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평서대원수라고 나오면 무슨 문제야? 홍경래에 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무슨 문제일까요? 홍경래에 난 문제가 되는 거죠. 평서대원수는 그냥 홍경래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서 시작됐대요? 가산군 다복동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가산에서 시작된 게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장악했대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했대요. 우리 지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가산이 바로 이 지역이 바로 가산이에요. 여기서 시작되어서 청천강 이북 지역 이 지역을 점령한 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경래는 왜 일어났다고요? 서북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 그것이 원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바로 철종 때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인데요. 홍경래의 난과 아주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아주 큰 반란이 바로 임술 농민 봉기예요.
홍경래나는 서북 지역으로 끝났습니다. 지역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임술농민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그런 봉기예요. 왜 이러는지 잠깐 볼게요. 지방간과 향리가 엄청 착주했대요. 농민들이 힘들었군요.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대요. 그게 바로 임술농민봉기인데 여기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요 나쁜 사람. 바로 탐관오리 백낙신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염 주고 해서 이 사람이 고통을 주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백낙신이 탐관오리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주동자가 바로 유계춘이에요. 시험에는요. 백낙신이 잘못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유계춘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큰 반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 정부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밀란을 조사해요. 밀란조사관.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안핵사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안핵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박규수라는 사람입니다. 박규수.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아유 정말 반란이 일어날 만해. 농민들이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반란 일으킨 주동자인 유계춘의 목을 효수해서 저작거리에 내걸고 오긴 했지만 박규수가 보기에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박규수가 건의해가지고 결국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습니다. 삼정이정청 무슨 뜻 같아요? 세도 정치기의 특징은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그거를 고치는 관청이에요. 이정이라는 말이 바로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삼정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고치는 관청 설치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관청만 설치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근본적인 그런 해결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삼정이정청 설치한 게 어디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겹친 게 사람 이름 셋을 잘 알면 되는데 백낙신 그리고 유계춘 또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은 박규수입니다. 임술 농민봉기 문제를 낼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무조건 외웁시다. 백낙신, 유계춘, 박규수.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백낙신이 잘못했고 유계춘이 주동했고 박규수가 조사하러 갔죠. 백유박, 네? 백낙신, 유계춘, 박규수. 요 중에서 뭐 한 두 사람 정도가 나오면 다른 한 사람이 답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백유박 다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다 나왔어. 그러면 뭐 이 중에 이 세 사람이 다 문제로 나오면 답은 여기서 안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삼정이정청 설치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다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볼게요. 1번. 예.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이승원이라는 사람 몰라도 돼요. 예. 무신난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일기래요. 무신난. 무신정변 아니다. 무신난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인좌의 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인좌, 정의량, 이인좌가 있네. 그치? 예. 그 등이 세제였던 뭐뭐의 즉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으킨 반란이래요. 이게 뭐 영조 초기에 일어난 반란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세제가 뭐죠? 세제? 그 왕의 아들, 왕의 아들로서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왕의 형제인데 그 다음 왕이 된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제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숙종이라는 왕이 있죠. 숙종이 사실은 그 원래 왕비는 인현왕후 민씨인데 아유 좀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아내가 희빈 장씨예요. 보통 우리가 장희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들이 숙종 다음에 경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숙빈 최씨, 최숙빈의 아들이 바로 그 다음에 영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조 편이 사실 노론이라는 당파가 경종을 몰아내고 영조를 세웠죠. 영조를 당시에 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아빠는 같아요. 경종의 형제가 그 다음 왕이 되기 때문에 영조를 세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사실 뭐 영조 문제인데요. 그럼 답은 뭘까요? 쭉 보니까 답은 4번이구나. 그죠? 예. 탕평비 이게 답이네요. 우리가 영조와 정조에 모두 탕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탕평비라는 표현은 영조에게만 써요. 정조에게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 3번 문제 볼게요. 3번에 보시면 가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시험에서 이 옳지 않다라는 거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옳지 않은 거를 묻는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이 아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풀면 좋겠어요. 초계문신제 나왔어요. 에이, 정조 문제구나. 그죠? 초계문신제. 여기도 초계문신제 나왔어요. 초계문신제 아주 정조의 1등 개념이에요. 정조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거.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정조고 정조가 아닌 걸 고르라는 그런 문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외환에서 대등법이 실시되었다. 아니, 정조가 대등법을 실시하지는 않았죠. 경기도에서 대등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왕은 누구예요? 광해군이네요. 이게 답이 1번이네요. 장용령 정조의 개인 부대입니다. 귀장과 검서관, 정조가 서울들을 꽉 껴안아줬죠. 검서관을 시켜준 거예요. 대전 통편, 대전들을 통합해서 편찬한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경국대전, 속대전, 통합편찬, 그 바로 대전 통편이죠.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전 회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라고요? 대전 회통. 너무 비슷해, 그지? 대전 회통은요, 흥선대원군 문제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좀 헷갈리게 나중에 나오는데 미리 좀 알아두세요. 경국대전은 성종, 속대전은 영조, 대전 통편은 정조,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신의 통공, 신해년에 통공 정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상인들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왕이 바로 정조입니다.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 이 진짜 웃겨. 가 쓰고 이 사람이 무슨 뉴스를 한대요. 상상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죠? 다복동에서 봉기했대요. 아마도 저 다복동은 가산 다복인 것 같아요. 가산 다복동. 그리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대요. 정주에서 마침내 광군에게 진압됐대요. 우군칙 이희저. 이희저는 몰라도요, 이 우군칙이라는 사람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서는요, 이 청천강 이북이라는 표현과 청천강 이북을 점령했으면서 우군칙이라는 사람이 지휘했던 그런 반란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홍경래. 그렇죠? 근데 홍경래의 난이 홍경래가 일으켰다고 나오겠냐고.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홍경래의 난은 홍경래와 우군측이 일으킨 거예요. 알아두세요. 지금 홍경래의 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홍경래의 난의 원인은 뭐예요? 지역차별. 그죠?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볼까요? 5번이 답이네요. 그죠? 서북인에 대한 차별. 이게 바로 지역차별이잖아요. 홍경래의 난은 다른 게 나온다면 점령 지역이나 이런 게 나오고, 다 그 반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면 원인이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계춘 나왔어. 유계춘. 뭘까요? 임술 농민봉기죠? 유계춘 나왔어. 밑에 보니까 백낙신도 나왔어. 유계춘과 백낙신이 나왔어. 백낙신이 나쁜 놈이요. 유계춘이 주동했어. 밀란 조사관은 누구예요? 박규수. 이게 보니까 박규수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그냥 고르시면 돼요. 백유박, 백낙신, 유계춘, 박규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에 이 박규수가 만약에 답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삼정 이정청 설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 써놓으세요. 3번에 또 다른 답은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입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